안녕하세요. 연간 분석 시리즈 네 번째, 어, 연간 분석의 5가지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CRM과 데이터 마이닝, 그 다음에 장바구니 분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용어에 대해서 트랜잭션, 빈발 항목, 선행절, 후행절, 연간 규칙 이런 부분들을 다루어 봤어요. 오늘은 연간 분석 5개 지표에 대한 부분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 지표가 이제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이렇게 3가지는 정말 많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레버리지, 확신도라는 부분까지 사용이 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지도부터 살펴볼게요. 지지도는 빈발 항목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그 항목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부분인데요. 하나씩 먼저 살펴보죠. 항목 집합이 거래 데이터 내에서 나타날 확률이라고 돼 있는데요. 전체 거래 횟수에 대해서 해당 항목 집합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비중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전체 트랜잭션 개수 대비 나타나는 비율이기 때문에 확률로 나타나게 되고 그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됩니다. 결국 지지도는 발생 빈도에 해당하게 돼요.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우리가 좀 자주 나타나는 규칙이 의미가 있지, 자주 나타나지 않는 규칙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서포트 규칙을 표현할 때는 서포트 X와 Y, 우리가 서포트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나타나는 규칙들을 보고 싶은 건데, 그 조건절과 결과절을 한꺼번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이게 같이 나타나는 빈도를 나타내는 거다 보니까 서포트 X는 Y라고 이렇게 화살표를 없이 X와 Y가 함께 나타나는, 즉 PXY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X와 Y가 있고 이렇게 전체가 있으면, 이게 U가 있고 X, Y가 있으면 요게 X하고 Y가 같이 나타나는 부분이겠죠. 요게 이제 서포트 X는 Y이면서 P는 X는 Y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X와 Y가 함께 나타나는 요 빈도, 프리퀀시가 전체, 요게 요 U 안에 N개가 있겠죠. N개의 항목 중에서, 전체 항목 중에서 X와 Y가 함께 구매된 장바구니의 개수로 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청년마트의 장바구니가 트랜잭션 5개가 있고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T1의 트랜잭션을 보면 여기서 부분 집합들로 해가지고 항목 집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유, 계란, 커피 각각이 한 개씩, 아이템이 한 개씩 있는 걸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아이템이 2개짜리죠. K가 우유, 계란, 우유, 커피, 계란, 커피. 그 다음에 K가 3개짜리로 해서 요 T1 거래 데이터에 항목 집합들을 만들어 봤어요. 이 각각에 대한 지지도를 보면, 자, 우유는 하나, 둘, 셋, 이렇게 3번이 나타나 가지고 어, 전체 5개 트랜잭션 중에 T가 5개까지 있으니까 3번 나타나 가지고 0.6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계란에 대해서도 해볼까요? 계란도 하나, 둘, 3개 여가지고 마찬가지로 3에 5여가지고 0.6이 돼요. 같은 요령으로 여러분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자, 잠깐 여기서 멈춤을 하시고, 화면 멈춤을 하고 여러분 먼저 각자 해볼게요. 저도 말없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도 같은 결과가 나왔나요?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사람 눈이 잠깐 실수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지지도를 정하게 되고요. 자, 이 지지도가 의미가 있는 거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지도를 계산을 한 다음에 너무 적게 발생하는 부분은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 최소 지지도라는, 그러니까 트레시홀드라고도 할 수 있고 임계치라고도 할 수 있죠. 최소 지지도를 정해요. 그래서 최소 지지도 이상의 항목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앞으로의 분석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 항목 빈발 항목 집합에서 연관 규칙을 후보를 도출을 할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최소 지지도 0.3 이상일 때만 연관 규칙 후보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이제 0.3이 안 됐었던 앞 페이지에서 요 0.2 부분은 잘려 나가게 돼요. 한 번밖에 안 나타난, 지금 5개밖에 없으니까 적어도 2번 이상 나타난 친구들만 남아있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게 1개짜리 갖고는 연관 규칙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적어도 2개 있어야 되니까 연관 규칙을 만들려면 2개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우유를 샀을 때 계란을 사거나 어느 한쪽이 조건절이 되고 어느 한쪽이 결과절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계란을 샀을 때 우유가 됐거나, 이게 이제 연관 규칙의 후보예요. 후보를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고, 지금 하나가 더 있죠. 계란 커피가 있으니까 계란 커피도 마찬가지로 후보, 계란을 샀을 때 커피를 사거나 커피를 샀을 때 계란을 사거나, 최소 지지도 이상의 거를 이제 연관 규칙 후보들을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이제 연관 규칙 후보들이 만들어졌으면 이게 이제 앞에 있는 게 X고 뒤에 있는 게 Y로 이렇게 후보들을 만들어 놨으면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신뢰도라는 지표를 살펴볼 거예요. 영어로는 confidence라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다른 신뢰도 할 때 reliability 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 관점이 아니고 confidence.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컨빅션으로 뒤에서 따로 쓰기 때문에 그 단어는 아니고 자신감, 어느 정도 이렇게 믿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신뢰도를 쓰고 있죠. 자, X를 구매했을 때 Y를 구매할 확률. 그러니까 이게 연관 규칙이라는 거는 어느 한쪽을 구매했을 때 상대방이 구매가 많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X가 구매될 확률에 대해서 X가 Y와 함께 된 구매될 비율로 구하게 돼요. 아까 우리가 X와 Y 이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자, X와 Y를 그렸는데 X를 구매한 사람들 중에서 요 중에서 Y까지도 같이 구매한 사람, 여기. 그러면 요 부분은 PXY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는 요거를 약식으로 PXY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요거를 사실은 바로 앞에서 배웠었던 서포트, 발생 빈도 자체이기 때문에 서포트 XY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요 서포트 XY가 요 전체 분의 비율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신뢰도라고 하면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요. 공식으로 보면 confidence라고 표현을 하면서 x가 일어났을 때 y의 비율인 거고, 요거는 pxy가 요 부분이 분자가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support xy가 분자가 되고 요거가 일어날 확률 부분이 px가 돼요. 조건부 확률을 이렇게 p의 y 오버 x라고 표현을 해요. x가 일어났을 때 y가 일어날 확률라고 해서 요거에 이제 조건부 확률, 요 부분이 조건부 확률의 표기법 노테이션이고요. 자, 그 부분, 아이고, 이게 제가 펜을 뭐 잘못 쓰면 이렇게 쫓아다니게 되더라고요. 어떡하지? 에스케이프. 한번 다시 펜. 네, 죄송해요. 잉크를 조금 지울까요? 자,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말은 서포트 XY 자체도 빈도고 얘도 빈도잖아요. 여기를 똑같이 서포트 X라고 써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포트는 이제 프리퀀시 앞페이지에서 나왔었죠. 전체 분의 x가 발생할 확률 대비 전체 분의 x와 y가 함께 나타날 확률. 그래서 어쨌든 조건부 확률의 공식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의미는 x 안에서 요 밖에 요 비율 중에 요 부분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 요걸 신뢰도라고 해요. 그러면 요 밑에 부분을 한번 신뢰도 관점에서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커피하고 계란 조합을 한번 살펴볼게요. 커피하고 계란 조합 중에서 커피는 1번 트랜잭션하고 지금 4번 트랜잭션 아니다. 5번 트랜잭션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계란은 1번 트랜잭션, 4번 트랜잭션, 5번 트랜잭션에 들어있어요. 이 관계를 요 그림으로 보면 커피는 1번 트랜잭션하고 지금 5번 트랜잭션에만 들어있고 계란은 1, 4, 5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맞죠? 자, 그러면 컨피던스 커피 계란은 이 그림에 의하면 계란 밑에 부분에는 커피의 확률, 여기 커피의 확률이죠. 커피의 확률은 5분의 2였어요. 두 번 나타났으니까. 그 다음에 요 위에 부분은 서포트 XY니까 요 같이 나타난 거. 요 분자는 지금 같이 나타난 거. 분자는 서포트 XY니까. 여기는 서포트 X니까 커피의 확률인 거예요. 그랬더니 커피는 2번. 그래서 신뢰도는 1이 된 거예요. 커피 입장에서는 커피를 구매한 모든 고객이 계란을 구매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계란 입장에서 보면 요번에는 계란에서 커피가 보면 분자는 같아요. 여기 서포트 XY니까. 근데 요 밑에에서는 요 서포트가 계란으로 바뀐 거예요. 그쵸? 서포트 계란으로 바뀐 거니까 이번에는 계란의 확률인데 계란은 3번 발생했으니까 5분의 3이죠. 그러니까 요 5 나누면 3분의 2가 돼서 0.67이 돼서 계란을 구매한 고객 입장에서 보면 장바구니 입장에서 보면 커피는 한 3분의 2 정도에서 발생을 한다. 그래서 0.67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 커피냐 커피 계란이냐 커피 계란이냐 계란 커피냐에서 봤을 때는 커피 계란이 요 경우는 너무 경우의 수가 적어서 사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지만 이게 더 많은 경우에서 나온 거라면 커피를 사는 고객은 계란을 산다고 좀 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이래서 신뢰도라는 거를 구하게 되고요. 신뢰도는 앞서서 얘기했듯이 어떤 조건절 대비 함께 구매한 거의 비율을 살펴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도도 최소 신뢰도라는 걸 똑같이 적용을 해요. 그래서 최소 지지도를 충족한 애들의 연관규칙 우리가 몇 개 뽑아봤잖아요. 그 연관규칙 중에서도 최소 신뢰도 이상인 것만 우리가 충족한 규칙만 다루어 보겠어를 의미 있는 규칙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최소 지지도와 최소 신뢰도는 어떤 기준선이 되겠죠. 요 기준선을 어떻게 할 거냐는 데이터를 관찰하면서 결정을 하게 돼요. 나중에 한번 우리가 해볼 거지만 뭐 적어도 몇 건수 이상이 나와야 되니까 그 건수를 봐가면서 이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최소 지지도 0.3, 그러니까 적어도 30%의 장바구니에서 나타나고 이거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사실은. 그다음에 최소 신뢰도가 0.7 이상일 때 연관규칙 후보를 한번 T1일 때로 살펴볼게요. 자, 우유하고 계란일 때 한번 구해볼까요? 지지도가 0.4였었어요. 그러면 이 규칙은 우유 계란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지금 0.4라는 거잖아요. 요 0.4가 위에 있는 거고 요 밑에 우유만 나타났을 때가 0.6인 거예요. 그럼 0.6이니까 얘는 0.67이 되겠네요. 자, 제가 또 이제 가만히 있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이게 사실은 이 세 가지는 갖고 요 밑에 것만 하나가 다르게 나오게 되는데, 왜냐면 예, 우유나 계란은 이게 분모로 왔었을 때 전부 0.6이 오고 커피만 0.4가 오고, 같이 나타나는 지지도는 지금 0.4가 전부 같으니까 요렇게 되고, 결과적으로 0.4, 최소 신뢰도를 0.7 이상으로 하자고 했으니까 0.4인 것들이 지워져요. 여기가 지워지는 거죠. 0.7, 0.7이라고 해서 0.67이 지워지고, 요거 하나만 남게 돼서 우리 기준으로는 커피 계란만 의미 있는 걸로 하자라고 이제 규칙이 되는 거죠. 지금 지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항목수가 작으니까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트랜잭션이 아까 그 T1의 장바구니에 대해서만 빈발 항목 집합을 살펴보았는데요.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연관규칙 후보를 도출을 해볼게요. 최소 지지도가 0.3, 최소 신뢰도가 0.7이라는 조건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항목이 한 개인 경우, 그러면 우리 마트에서 판매하는 모든 항목들이겠죠. 생수, 우유, 커피, 맥주, 계란, 간장, 버터빵, 라면, 땅콩, 햇반, 휴지 항목이 있었었죠. 요게 이제 장바구니에서 몇 번 나타나느냐, 최소 지지도 0.3 이상이라는 건 사실은 2번 이상은 나타난다라는 거여서 얘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는 애들이 있겠죠. 이렇게 지우고 보면, 자, 이제 살아남은 거가 우유, 커피, 계란, 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남은 애들끼리의 조합만 사실 의미가 있거든요. 생수가 끼는 순간 이렇게 낄 2개 이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유, 커피, 계란, 빵의 조합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제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진 경우만 이제 있는데, 우유 계란 K가 항목집합이 2개인 거, 우유 커피, 우유 빵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계란 커피, 계란 빵, 계란 커피, 계란 빵까지는 있었고, 그 다음에 아마 커피빵은 아예 없었나 보네요. 있을 법한 조합인데 아예 없으니까 건수가 안 세졌어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발생한 건수를 세 보았어요. 우유 커피는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우유 커피가 우유 커피가 메뉴에 요 경우만 하나여서 우유 커피는 하나라고 세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가 세지는 거고, 자, 계란 커피는 2군데 있었으니까 이렇게 0.4로 세져요. 여기서도 여전히 지지도 0.3으로 자르기로 했으니까 요 2개는 잘려 나가는 거고. 자, 그러면 우유, 계란, 커피, 우유, 빵 중에서 이제 조합이 3개가 요 2개를 끼고 있는 애 중에서 있었던 조합이 우유, 계란, 커피가 있었고, 계란빵, 우유가 있었어요. 계란빵, 우유. 이게 이제 항목 집합인 거죠. 그 다음에 우유, 계란, 커피는 메뉴에 있네요. 한 번씩만 있었으니까 얘는 이제 조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연관규칙을 할 수 있는 거는 우유 계란이냐 계란 우유냐, 계란 커피냐 커피 계란이냐, 빵 우유냐 우유 빵이냐, 화살표를 어느 쪽으로 할 거냐, 6가지 조합이 나오겠네요. 요 6가지 조합을 어, 3개 살아남은 거에서 6가지 조합에 대해서, 그쵸, 6가지에 대해서 이제 연관규칙을 후보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신뢰도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0.4는 우유 계란이 함께 나타난 거 대비 우유 0.6 조건부 확률로 해가지고, 자, 계란 커피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 대비 분모가 커피일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최소 신뢰도가 후보가 되는 거 0.7로 자르기로 했으니까 나머지 다 잘리고 요거 2개만 살아남겠네요. 그래서 커피에서 계란하고 빵에서 우유만 이제 의미 있는 신뢰도 규칙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까지 봤고요. 여기에서 그럼 신뢰도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거야? 진짜 항상 빵이 많이 팔리는 걸 수도 있고 우유가 많이 팔리는 것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의미가 기여를 하는 거야? X를 샀을 때 원래 Y가 잘 팔리는 품목인 건지, 아니면 X를 샀을 때 정말 Y가 더 많이 팔리는 건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Y를 구매한 경우하고 비교를 해요. 이 독립적으로 Y를 구매하는 경우라는 거는 요 전체 집합 안에서 Y를 구매한 경우 대비
x를 구매했을 때 y를 구매한 비율. 요 그림하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에서 이 전체가 우리가 면적에서 대비 y 요 전체가 n개가 있고 요 y를 구매한 요게 py죠. 요 빨갛게 칠해진 데가 py겠죠. 요거의 비율 대비 py라고 써놓고 서포트 y라고 할 수 있고 요 x를 구매했는데 y를 구매한 거 x하고 y가 함께 구매된 거겠죠. 요거의 비율. 요거 컨피던스 조건부였었죠. pxy 분의 px 서포트 xy 분의 서포트 x 해서 이게 컨피던스 xy인데 요거 두 가지의 경우 그러니까 사실은 오른쪽 거 조건부 확률일 때 더 요 빨간 부분이 비율이 커야 그러니까 이 서포트 y보다 컨피던스 x to y가 커야 의미가 있겠죠. 그냥 우연히 반 거보다. 요거를 비율로 보는 게 향상도고 비율로 보는 게 향상도고 레버리지는 차이로 절대값의 차이로 구해요. 그래서 공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리프트는 이것도 이제 x는 y로 표현을 하는데 왼쪽과 오른쪽의 비율의 차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서포트 y가 분모가 되고 요게 분모가 됐고 그 다음에 컨피던스 xy가 분자가 됐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른쪽은 식을 풀이하는 부분인데 컨피던스 xy는 서포트 xy 분의 서포트 x분의 서포트 xy 정의 자체가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됐어요. 요렇게 놓고 보니까 리프트 x to y는 리프트 y to x도 같은 그림이겠어요. 그쵸? 리프트 y to x나 리프트 x to y나 똑같은 그림일 거고 뭐 어쨌든 이 공식을 풀면 px, py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한 비율 대비 실제로 요 pxy가 함께 조건부 요 비율의 빈도로 공식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리프트 그냥 근데 의미는 공식은 이렇게 보이지만 의미는 서포트 y 요거 오른쪽에서의 그냥 y를 구매할 때 대비 x를 구매했을 때 y를 구매할 비율이 더 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 리프트는 1보다 커야 좋겠죠. 왼쪽 그림보다 오른쪽의 비율이 커야 좋은 거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비율로 얘기하는 향상도를 설명을 드렸었고 레버리지는 지렛대예요. 지렛대에서 크기 절대값의 크기까지도 감안한 지표인데요. 자, 레버리지도 x to y, x를 샀을 때 했을 때 y의 비율을 보는 건데 자, 레버리지는 서포트 xy 요 서포트 xy는 요 함께 구매된 비율이잖아요. 요 비율이라는 게 요 xy의 비중이라는 게 요게 어떤 사건이 독립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x와 y가 독립적이라고 하면 px가 예를 들어서 0.2 px 요거 다시 쓸게요. px가 0.2다. py가 0.4다 했었을 때 x와 y가 서로 독립적이다. x를 샀다고 y를 사지 않아. 서로 관계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독립적이다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x가 y를 구매하는데 어떤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할 때는 px 곱하기 py의 확률로 일어난다고 그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요. 일어난다고 정의가 돼요. 그래서 0.2 곱하기 0.4니까 0.08 요렇게가 확률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실제로 우리가 x, y를 이렇게 봤더니 0.08보다 훨씬 커. 그러면 이거는 독립적이 아니라 x가 y한테 영향을 줬다고 얘기할 수 있죠. x와 y에. 요 확률이라는 게 독립적인 것보다 실제로 독립적으로 일어난 확률보다 커라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발생한 서포트 xy라는 건 실제로 발생한 거고 자 서포트 x가 예를 들어서 20건이 팔렸고요. 얘가 10건이 팔렸고 100개 중에 그러면은 10% 원래는 각각이면은 이제 0.2, 0.1 해가지고 0.02가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게 x하고 y가 같이 팔린 게 더 많았어요. 0.02보다 많아가지고 함께 팔린 게 뭐 x를 샀으면 y를 전부 샀었어. 하면은 이게 이제 서포트 xy는
0.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큰 숫자가 돼요. 요 절대값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게 레버리지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게 실제로 데이터를 해보지 않으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은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한번 실습을 해본 다음에 복습한다고 했었었죠. 오리엔테이션 때 그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레버리지까지 설명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리프트라는 거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그냥 민자로 일어나는 확률 대비 비교했을 때 상당히 향상이 됐어. 좋아졌어 라는 거를 보기 때문에 리프트까지 좋아야 사실은 이제 의미가 있는 조건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향상도 자체는 두 확률의 비였었잖아요. 확률의 비율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밑에도 확률, 위에도 확률 그랬었죠. 정의를 보면 밑에도 확률, 위에도 확률이었기 때문에 확률 대 확률의 비니까 0에서 무한대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레버리지는 두 확률의 차이니까 확률이라는 건 0에서 1까지잖아요. 그래서 0에서 1을 빼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두 확률의 차이니까 그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로 나오게 됩니다. 자, 향상도가 1이다, 레버리지가 0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될 때는 연관규칙은 독립시행과 같아진다. 그러니까 서로 조건절인 이 x가 y한테 어떤 영향도 못 끼친다라는 의미가 돼요. 차라리 향상도가 0보다 많이 작다든지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x를 구매하면 y를 안 산다는 거잖아요. 대체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차라리 그러니까 1에서 멀면 의미가 있는 건데 1에 가깝다, 레버리지가 0에 가깝다 할 때는 서로 독립적인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서 설명력이 약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향상도와 레버리지 구하는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 신뢰도 우리가 우유 계란일 때는 신뢰도분의 밑에 부분에서 y 거가 온다. 그러니까 y는 결과절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 0.6은 계란의 0.6 지지도에서 왔어요. 레버리지 관점에서 보면 요것도 앞에 부분은 같이 우유와 계란이 같이 일어난 요 지지도, 요 부분이 여기로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0.6은 우유, 뒤에 0.6은 계란, 요렇게 왔어요. 요런 식으로 지금 이제 구해 본 거고, 여기 빈칸 같이 한번 구해 볼까요? 자, 요 빈칸은 뒤에 거는 이제 향상도는 신뢰도가 앞에 온다 그랬으니까 0.5가 앞에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우유의 아니지, 그치, 우유의 확률이 오는 거니까 0.6이 왔어요. 그러면은 뭐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이거 나올 거고, 요 부분은 레버리지는 이게 교집합, 그러니까 커피 우유가 같이 있는 거는 0.2네요. 여기가 0.2이고 요 밑에는 커피 따로 우유 따로니까 0.6 곱하기 0.4가 돼요. 그럼 요 위에 거랑 우연히 같은 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0.04가 되겠네요. 자, 밑에 것도 한번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실까요? 잠깐 저는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결과를 보면 우유가 0.6이구나. 우유가 0.6이니까 여기가 0.83이 되는 거고, 그렇고 0.2에 0.4, 0.6 위에는 이렇게 되고, 얘는 0.6분의 0.5니까 이게 0.83이 되나? 그렇게 되나?
네, 요렇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리프트와 레버리지 구하는 부분까지 봤어요. 자, 오늘 이제 설명하기 제일 까다로운 부분이 컨빅션 확신인데요. 요거조차도 아까 지금 리프트하고 레버리지가 그러니까 결과 조건절이 x가 y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거에 좋은 지표기는 한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y가 워낙 원래 많이 팔리는 물건이어가지고 항상 x의 조건을 하게 되면 늘 같이 걸리는 그런 물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의미가 있는지 확신을 갖기 위한 지표 하나를 더 설정을 해봅니다. 아까 독립시행이라는 표현을 했었었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진짜로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를 하나를 더 고안을 해본 거예요. 신뢰도는 x와 y가 독립적일 경우에 우연에 의해서 발생한 관계성을 구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까 신뢰성, 컨피던스는 그래서 리프트와 레버리지, 상상도와 레버리지가 좋은 지표가 되긴 하지만 어떤 또 다른 장치 하나를 걸기 위해서 확신이라는 지표를 만드는데요. 어떤 상품 X는 단순히 판매 빈도가 높아서 함께 자주 구매되고 높은 신뢰도의 조건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X를 구매하고 Y를 구매하지 않은 경우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관규칙에 의한 건지 아니면 우연에 의한 경우 이게 독립시행에 의해서도 그럴 수가 있는 경우를 비교를 해보는 식을 만들어 봅니다. 이걸 만들어 놓고 보면 범위는 0에서 무한대이고 1보다 큰 값이 바람직한데요. 이거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x를 구매하였지만 y를 구매하지 않은 비율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x를 구매했지만 not y. 그러니까 x를 구매했지만 y를 구매하지 않은 부분, 요 파란색, 요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그린 요 x 대비 요거의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x를 구매했지만 y를 구매하지 않은 비율은 1에서 요 조건 y를 구매한 비율, 요건 y를 구매한 비율이죠. 아까 조건적으로 요만큼을 빼주면 요 파란색만큼을 구할 수 있겠죠. 이때는 전체가 아니고 요 x가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구할 수 있고, 이 얘기는 요 부분이 컨피던스 x2y였었으니까 1 빼기 컨피던스 x2y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요 부분이 우연에 의해서였었다면 요 식을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1 빼기 컨피던스 xy라는 거는 서포트 xy에 우리가 서포트 x라고 배웠었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게 만약에 서포트 xy가 우연이 아니 조건, 그러니까 x가 어떤 힘을 발휘한 게 아니라 우연이었었다면 요 식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1 빼기 요거 다시 한번 써보면 일단 요 자체가 1 빼기 pxy px예요. 여기까지가. 근데 요 px는 그대로고, 이게 요 부분이 독립시행이었다고 하면 px 곱하기 py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독립적인 거라면, px가 조건을 구하지 못한 거라면 요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 사건에서 똑같은 사건인데 x와 y가 독립적인 경우는 똑같이 여기 1 빼기 pxy가 오는데 요 pxy 부분이 요렇게 px py 분의 px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날릴 수 있죠. 날리면 어떻게 돼요? 1 빼기 py가 남고, 이 1 빼기 py라는 거는 우리가 서포트 y를 구해놨으면 요렇게 그림이 되는 거예요. 요 서포트 y라는 건 그림으로 보면 1에서 y를 뺀 비율이죠. 그러니까 이게 요 구매하지 않은 비율 간의 비교를 하는 건데, 만약 독립시행이었었다면 요 위에 거의 그림은 위에 독립시행이었다면 요 비율은 요 위에 그러니까 y를 구매하지 않은 비율하고 비슷해져 버릴 거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컨빅션 x2y에 대한 식을 정의할 때는 밑에 부분 요거 두 개를 비교하고 싶어요. 지금 요 위에 거하고 독립적으로 일어났다고 할 때하고, 그러면 구매하지 않은 비율 지금 보면은 요 1 빼기 컨피던스 x2y 한 거가 요 파란 요 아래쪽에 독립적 실제 조건부 확률에서의 확률이고, 위에 거는
이게 밑에 부분이 독립적인 사건이었었다면 사실상 서포트 Y를 뺀 거를 하고 똑같아진다. 이거하고 똑같아진다 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자, 이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위가 크기를 바래요? 아래가 크기를, 분자가 크기를 바래요? 분모가 크기를 바래요? 분모는 작아야겠죠. 왜냐면 X를 구매했을 때 X와 Y가 같이 구매되는 게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냥 놔뒀을 때보다. 그래서 분자가 크기를 바래요. 분자가 훨씬 크기를 분모보다 크기를 바래요. 그래서 1보다 클 때가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우연히 x하고 y가 크다기 보기에 어렵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우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크면 클수록 우연하지 않았어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확신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컨빅션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컨빅션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여기 예시를 해놨어요. 자, 요 컨빅션은 윗부분이 1 빼기 y죠. 지금 우유 계란이면 요거는 y에서 온 거예요. y 계란 0.6에서 온 거고 이렇게 요게 이제 서포트 y로다가 이렇게 온 거고 1 빼기 서포트 y인 거고 요거는 1 빼기 컨피던스 y인 거죠. 컨피던스 우유 계란인 거죠. 그래서 0.67 여기가 이렇게 온 거예요. 컴프 x2r 동일한 요령으로 쭉 구하게 되는데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요 밑에 부분 요 1 빼기 0에 0.6에 1 빼기 0.6인데 요 0.6은 어디서 온 거냐면 y에서 온 거잖아요. 이렇게 계란 요것도 여기 계란에서 온 거예요. 똑같이 계란에서 여기가 옵니다. 서포트 y 또 계란 이렇게 온 거고 자 여기는 어디서 온 걸까요? 요거는 신뢰도에서 오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요 신뢰도가 지금 1이라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1 빼기 1이 돼가지고 이게 밑에가 분모가 0이 되다 보니까 무한대 요렇게 답이 나오게 돼요. 자, 이제 구해보는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조금씩 연습을 해보면 더 이해가 좋을 수도 있고, 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파이썬에서 콜앱으로다가 이렇게 수식을 진행하는 부분을 연습을 해볼 거고,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우리가 이 청년마트 데이터가 아니라 그로서리 데이터로 분석을 해볼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이해도가 좋아진 상태에서 5개 지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